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형제 자매는 나이 들면 남보다 못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어릴 적엔 세상 전부였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가슴 속에도 저릿한 공감이 스며들지 않았나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던 형의 웃음소리, 좁은 골방에서 언니와 몰래 나눈 꿈 이야기, 엄마 몰래 까먹던 귤 껍질처럼 풋풋했던 기억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싸워도 금세 풀리고 울다가도 서로를 보면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 온기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으로 무심합니다. 어느새 연락은 드물어지고 안부조차 묻기 어색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형제들의 얼굴에 알 수 없는 서운함과 그리움이 교차하곤 합니다. 마치 빛바랜 사진 속 아련한 풍경처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곤 하죠. 오늘 노우 인사이드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의 관계가 멀어지고 때로는 남보다 못한 서운함까지 안겨주는지 그 5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을 어루만져주고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언제나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마루에 5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던 밤, 좁은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울려 퍼지던 형제들의 제잘거림. 방 한 칸을 가득 메우던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와 때로는 유치한 다툼. 마당에서는 형과 내가 흙장난을 하고 막내는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까르르 웃던 시절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발 시려우니 이리 와서 이불 당겨. 형의 투덜거림에 우리는 서로에게 바싹부터 온기를 나누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토록 끈끈했던 유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질 줄은. 이제 나는 팔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쫓겨 전화 한 통도 드물게 걸려옵니다. 어느 날 저녁 홀로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 형제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도 가깝고 소중했던 얼굴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몇 번이고 이름을 눌러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바쁠까봐? 혹시 내가 짐이 될까봐? 전화했다가 어색한 침묵만 흐르면 어쩌지?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큰언니는 노쇠한 남편의 병수발에 지쳐있고 막내 동생은 아직도 다 큰 자식들의 문제로 한숨이 깊습니다. 둘째 오빠는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죠. 우리 모두 각자의 어깨에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진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가끔은 야속한 마음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형제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줄까? 어릴 적 나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왜 이토록 멀게만 느껴질까?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그들도 나처럼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거야. 다들 자기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는 사실은 형제 자매는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지만 거대한 삶의 무게 앞에서는 서로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시절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꺼내봅니다. 어린 내가 형제들과 함께 울고 웃던 날들, 낡은 솜니불 아래 서로의 온기로 추운 밤을 견디던 그 따뜻한 순간들, 그 아름다운 추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덜 외로웠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히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 깊게 박힌 상처의 흔적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단지 연락이 뜸해져서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공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큰아들에게 내가 장남이니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아직 어리잖니 오빠들이 좀 봐줘라 하고 감싸주셨습니다. 그 말들은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지만 어린 마음 속에는 섬세한 흠집처럼 남았습니다. 큰아들은 늘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렸고 막내는 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나는 어디에도 온전히 기대지 못한 채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70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죠. 하지만 명절에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그때의 감정이 마치 아물지 못한 오래된 흉터처럼 다시금 생생하게 피어오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으로는 불편함과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73세 박선영 어르신이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영 어르신에게는 어릴 적부터 언니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공부도 잘하고 싹싹해서 부모님의 칭찬을 독차지했고 자신은 늘 언니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겨울밤 언니가 새로 산 예쁜 코트를 입고 학교에 가던 날 저는 언니가 입던 낡고 해진 코트를 물려받았어요. 그때 어린 제가 부엌 구석에 숨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을 줄은 정말 몰랐죠. 형제 자매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여도 마음속에는 누구도 쉽게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의 기억은 다르고 기대했던 모습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우리를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때의 상처나 서운함을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괜히 말 꺼냈다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을 것 같아 두려워요. 결국 우리는 사랑했던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아팠던 상처의 기억을 같이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때로는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훨씬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픔 또한 결국 나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의 나는 여리고 미숙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살아온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마음 이제는 놓아주자. 그저 좋았던 날들의 웃음과 따뜻했던 기억만을 간직하자. 어쩌면 형제 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유산이 드리운 그림자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크게 소리내어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서류를 들여다볼 때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늘 부모님의 유산과 재산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78세 김영철 어르신은 독자로 부모님과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출가한 뒤에도 혼자 부모님을 모시며 35년 동안 그 집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형님과 누나들은 명절에나 가끔 오고 갔죠. 그 집은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것은 낡고 오래된 시골집 한 채와 약간의 논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모여 앉아 부모님을 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집 팔아서 법대로 나누자. 영철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라. 평생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를 믿고 35년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형제들의 눈에는 그저 숫자로 계산되는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철 어르신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날 밤 그는 텅 빈 부엌 한 구석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군요. 그 집은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곁을 오래 지켰던 형제는 그 세월에 대한 마음의 보상을 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들은 법과 공평함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각 차이가 형제 자매 사이를 조용히 그리고 깊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산은 삶의 끝에 남은 물질적인 결과일 뿐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의 몫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은 계산서에 찍힌 냉정한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고 집은 남고 남은 집은 결국 사람 마음까지 망가뜨리더라.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따뜻한 정이 아닌 차가운 숫자와 법률 서류로 얽히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맺어진 계약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낡은 집도 통장의 돈도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 유산의 그림자는 형제애라는 가장 견고한 성벽마저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 문제로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오갑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이사 달았어. 우리 딸은 사위랑 유럽으로 신혼여행 갔다더라.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작은 가시처럼 박히곤 합니다. 70세 이영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영순 어르신에게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반듯한 직장인이었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몇 년째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형제들 모임에 나가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형님들은 다들 의사다, 변호사다, 자식들 자랑만 늘어놓는데 저는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도 언니가 손주의 명문대 합격 소식과 해외 유학 소식을 꺼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웃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영순 어르신은 김치찌개에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렸다가 괜히 목에 걸린 듯 기침을 하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상이었습니다. 아들아, 왜 나는 너를 자랑하지 못할까?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른 이 질문은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던지는 깊은 자책과도 같았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는 자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누구는 손자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자식의 성공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자식이 잘되지 못한 부모는 어쩌면 겉으로는 애써 웃어보려 해도 마음 한구석이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왜 형제들 모임을 피하게 됐는지 알아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 순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이제 영순 어르신은 형제들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아들아, 너도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야. 형제 자매의 대화 속 자식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더 없는 자랑일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 그림자는 형제애라는 빛을 가리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누구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는 어릴 적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면 집에 와서 동생에게 털어놓았고, 겨울밤 이불 속에서 언니와 몰래 귤을 까먹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나누던 시절, 우리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모두 각자의 길로 떠나고 그 따뜻했던 온기조차 추억 속에만 아련하게 남게 될 줄은. 85세 김미경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어르신은 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중심축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큰 상을 차려 형제들을 불렀고 제사, 생일, 돌잔치 등 가족이 모이는 자리는 늘 미경 어르신의 집이었습니다. 형제들 모두 제 집에 와서 떠들고 웃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할 때 손이 부르트는 줄도 몰랐죠.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형제들이 하나둘씩 모임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애들 때문에 못 가. 우리도 나이가 드니 몸이 힘들어서. 전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생신날에도 문자 한 통 없는 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미경 어르신은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 내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문을 두드릴까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하루 종일 초인종 소리는커녕 전화 한 통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경 어르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형제 자매는 내 삶의 소중한 일부였지만 결국 내 곁에 영원히 남아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빴고 시간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형제 자매는 남보다 훨씬 가까운 듯 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미경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시절 형제들이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중한 시간들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형제 자매는 내 노년의 외로움을 온전히 지켜줄 존재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내 인생의 어느 시기를 가장 눈부시게 빛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형제 자매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고 가장 먼저 각자의 길로 떠나가는 소중하고도 애틋한 인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우 인사이드와 함께 형제 자매의 관계가 멀어지는 5가지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얼굴들이 떠올랐나요? 어떤 추억과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나요? 형제 자매는 어쩌면 내 노년의 고독을 완전히 막아줄 방패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함께하며 나를 가장 눈부시게 빛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던 순간들, 그 소중하고 아련한 추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사랑했고 충분히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형제 자매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긴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온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현재의 인연들에게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황혼역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노우 인사이드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삶의 길을 밝혀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삶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